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생활력이 강해서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림도 곧잘하고 학교 생활도 부지런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애나 결혼을 할 때 감정보다는 얼마나 생활 습관이 비슷한지, 성격이 저하고 맞는지를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던 건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던 겁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이 잘 통하고 건실해 보이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뿐이었죠.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케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 소탈하고 뒤끝없고 내숭 없는 남자 같은 성격이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편의 꼼꼼하고 속에 있는 마음을 담아두는 면이 맞지 않아 정말 자주 다투게 되었죠. 아마도 사내답지 못하다는 편견으로 그를 틀 안에 넣고 가두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를 여자답지 못하고 섹시한 맛이 없다는 투로 내뱉는 말이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난은 얼마 되지 않아 닥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골 출신이라 화합이 잘 되는 분위기라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부부 동반으로 같이 나가곤 했습니다. 주로 서울에 기반을 둔 부부들이었죠. 그 중에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예쁘고 섹시한 여리여리한 스타일의 돌싱 동창이 있었어요. 유부남들 동창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사귀어보고 싶은 첫사랑처럼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중매로 제일 먼저 시집을 가서 사기 결혼을 당해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전 옆에 앉아서 사연도 들어주고 심지어 술도 같이 마셔주면서 잘 살라는 조언까지 했더랍니다.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모른 채 말이죠. 그랬던 건 남편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지로서 너무 지나치게 믿은 탓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어? 그럴 리가. 다른 집 남편은 몰라도 우리 그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날인가부터 곰탱이 같은 남편이 동창 모임에 나가면서 극구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바쁜 일도 있었고 그러라고 했는데 점점 오시며 신발에 신경을 쏟으면서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열심히 단장을 하는 거예요. 전 설마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 집이 비던 날 제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의심스러운 물건을 보게 되었죠. 요즘 핫하다는 뮤지컬 로얄석 티켓 2장이었어요. 이미 날짜는 지난 지 꽤 되었고 저와 같이 갔던 공연은 더욱 아니었죠. 뭔가 있구나. 그때서야 감이 잡혔어요. 아, 이런 게 여자의 촉이란 거구나 하면서 전 증거를 서서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치밀한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저런 단서는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대놓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지 몰래 상간녀를 만나 뒤통수를 칠지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열받고 화가 났습니다. 슬며시 세탁물 정리를 하는데 이게 나오더라. 누구하고 간 거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누가 표를 줬는데 시간 되는 사람이 없어 팀원 중에 한 명하고 같이 봤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당신 요즘 수상해. 나 몰래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이 사람이 다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야? 생사람 잡지 마.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메시지 캡처한 것과 통화 내역을 잘 살펴보고 전면전으로 승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자 동창의 연락처를 폰에는 김 과장으로 저장해놓고 별 요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더군요. 전 화가 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김 과장님이신가요? 전 임 차장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저 좀 만나주세요. 남편에게도 일단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자 동창은 놀라면서 알겠다고 장소와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전 여자 동창을 따로 만나자마자 왜 남편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빠져들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으니까요. 물론 기본적인 도덕심은 개나 줘버린 터라 얘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시건방 모드로 변하긴 하더군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남편이 들이대는 거라 잘못이 없다면서 집에서 좀 잘하지 그랬냐며 저를 슬슬 약을 올리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겁대가리 상실한 태도가 제 인내심에 불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이놈 저놈 안기고 팔짱 끼면서 놀 때부터 딱 알아봤거든. 깔끔하게 정리 안 하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뭐라고? 당신 미쳤어? 아니, 너 때문에 정신 말짱해졌어. 인생이 심심했나 본데 일상을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줄게. 알았지? 매운맛 좀 봐. 전 남편을 불러 이혼 소리를 내밀고 큰 소리를 칠 계획이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년이 앓는 소리를 했는지 저더러 왜 사고를 쳤냐며 별사이 아니라고 늙음하게 조용히 좀 살자는 겁니다. 제 전략이 서툴렀던 거죠. 그리고 이럴 거면 별거를 하자면서 캐리어에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전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요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전 충격을 받고 친구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한테 코치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동창이라면 남편 말고도 또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일 거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갔는지 문어발 어장관리 내역을 알아낼 것과 남자 동기들이 쏟아부은 것들을 캐물으면 답이 나올 것이란 조언을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남자 동창들을 만나서 지난밤에 당신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찔러보니 의외로 여러 명이 그 여자 동창에게 몸도 마음도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남편과 여자 동창이 합방을 한 증거만 잡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였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퇴근 후 가는 곳을 친구 한 명과 조용히 미행했습니다. 한적한 레지던스를 빌려 두 사람의 아지트를 만들었더군요. 전직 열쇠집 사장님 부인이었던 제 친구는 능숙하게 방문을 따고 둘의 행각을 카메라에 담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독한 여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불 속으로 숨었고요. 그때 제가 당신이 바보같이 당했는지 여자의 어장관리 내역을 낱낱이 사진과 증거 자료를 프린트해서 얼굴에 뿌렸고요.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충동적으로 벌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척박한지 보여주니 자신도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여러 남자 동창들에게 찝적된 증거가 탄로나서 집집마다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고 다 같이 손해배상 물론 위자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은 빌고 비는 집이 두어 집 있으면 배짱을 튕겨서 이렇게 된 거 갈라서 자는 집이 서너 집이 있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여자는 한 명인데 나눠 가질 것도 아니고 그 여자 동창은 직장에서도 성추문으로 잘리고 결국 나이 40이 넘어 백수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남자 동창들도 슬며시 각자 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었죠. 그 나이에 손해배상 위자료까지 덤탱이 쓰며 백수로 노는 여자 감당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정을 알게 된 그들은 3, 4, 5 모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집에 다시 들어가자고 했답니다. 전 사실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은 안 했는데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잘못했다고 이실직고하고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대동단결해서 다른 집까지 박살을 내진 않았을 텐데 부하가 치밀어서 일을 벌린 거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말없이 혼자 서재에 처박혀서 먹고 입고 자고를 반복하는 쇳덩구리가 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받을 대로 받은지라 전 친정 부모님이 결혼 전에 지참금으로 주신 돈을 서울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이 10억이 넘게 들어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필요 없다니 내가 알아서 나갈게. 혼자 잘 살아. 아들하고 딸은 강남 사극 1번지 대치동으로 전학시키고 전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던 아파트는 혼자 살든지 말든지 전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못 사는 분들이 아닌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대노하셔서 저에게 뭐든 해버리라며 건물을 한 채 증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도 노력해서 벌어온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뭐든 해버리려고 합니다. 남편을 쇳덩구리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현재는 만족스럽고요. 전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